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시장은 뭐 아시아 시장, 뭐 미국 시장, 뭐 동반해서 다 이제 좋은 모습, 이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도체 이제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또 이제 하반기에 주도 업종이었던 그런 쪽도 이제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좋은 모습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일부 업종은 여전히 이제 지지부진하다든지 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다시 또 눌리는 그런 형태가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목에 달았듯이 12월 달에 지금 개인이 6조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누적으로 양시장 합쳐서. 그리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큰 규모, 양시장 합쳐서 1조 원 넘는 규모의 어떤 순매도를 보였는데, 양도세 회피에 되는 어떤 그런 물량들이 우리나라 특수성을 좀 띠는 어떤 환경이 막판에 어떤 연말에 어떤 수급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 28일까지가 이제 그 이제 양도세를 회피하는 그 이제 권리가 이제 소멸되는 그 날이고, 또 의무가 소멸되는 날이고, 또 이제 그 이제 배당락이 이제 29일이니까 28일까지 이제 보유한 분들이 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28일까지 어떤 주가 등락 자체가 이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결국은 나와야 되는 어떤 물량들이 나오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그걸 또 받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특정 종목들은 더 밑으로 누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조금씩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이제 한 종목당 10억 이상 들고 있으면 이제 내년에 이시련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어떤 수급들이 뭐 12억 정도, 13억 정도 들고 있던 어떤 그런 어떤 투자들이 이걸 얼마까지 좀 더 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야곱야곱 빠지는 그런 전개되는 어떤 흐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너무 이제 등락에 뭐 치우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포트를 점검하고 어제도 제가 강조드린 내용이 29일과 30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딥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좋았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슈 체크도 해드리고 또 셀트론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그런 내용들 알려드리면 아마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면요. 코스피 오늘 0.46% 상승했고요. 2998포인트. 뭐 계속 뭐 3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결국 이제 뭐 사실 뭐 올해 조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지수적으로만 본다면 이제 엄청 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올해 이제 고점이 여기 보시면 3,300포인트잖아요. 올해 이제 한 6월 달쯤, 6, 7월쯤 이렇게 3,300포인트를 찍고 지금 한 300포인트 정도 빠진 거나요? 그러니까 한 10%, 지수 단위로는 한 10% 빠진 상태. 뭐 업종별로는 굉장히 큰 차별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지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체 흐름에서 볼 때는 한 10% 정도 코스피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은 고점이 이제 보시면 올해 8월 달에 1062포인트잖아요. 지금 100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10%도 조정을 받는 건 아니죠, 사실. 뭐 5, 6%? 요 정도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10% 조정, 고점 대비. 그리고 코스닥은 한 5, 6% 정도 조정을 받았다. 지수 단위로는. 그만큼 이제 많이 빠진 업종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올랐던 업종이 있고, 올해 이제 이렇게 빠진 지수 대비 뭐 한 3, 40% 언더퍼폼한 좀 썩트도 있고, 내년에는 이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유망한 성장하는 어떤 업종이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올해 이제 너무나 좋았던 기대 가치를 너무 펌프질을 했던 그런 쪽은 지지부진한, 꺾인다기보단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대표적으로 안 좋았던 유망하지만 성장하지만 시장 대비 너무나 과도한 어떤 언더퍼폼을 했던 섹터가 대표적인 게 바이오와 반도체였죠.
그래서 두 가지 섹터를 연말에 많이 강조를 좀 드리게 됐었던 것 같고, 연말에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밸런싱 전략도, 업그레이드 전략도 이 두 가지 업종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형성하는 게, 그리고 정말 공격적인 투자라면, 집중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이 두 가지 업종에만 그냥 포커싱을 둬 가지고 포트를 형성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이제 올해 좀 정리하는 것도 듬성듬성 좀 마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요렇게 이제 올해 지수 고점 대비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5, 6%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이제 정리하다가 이제 얘기가 좀 샜네요. 코스닥 그래서 이제 0.32% 상승해서 1003포인트. 그래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 내외로, 코스닥은 1000포인트 내외로 그냥 얕은 조정들을 받아가는 그런 구간에 있고, 거래대금은 크게 이제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올라왔네요,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계속 10조 원에서 11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이고,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는 조금 100 종목, 200 종목 이렇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300억 순매수, 기관은 5,7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850억 순매수, 기관은 2,800억 순매수. 그래서 오늘 뭐 수급은 쌍거리 수급, 그냥 개인이 이제 팔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4,1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1% 내외로 이제 상승했죠. S&P 1%, 나스닥은 1.1%, 다우 산업이 0.7% 상승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돌리는 흐름을 좀 서서히 좀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 이제 선물도 플러스를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니케이도 0.8% 상승, 홍콩 0.1% 상승, 대만이 0.6% 상승으로, 야, 이거 전고점 거의 이제 다가오네요. 대만은 이거 뭔가 솟구칠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연초에 좀 불장을 좀 예상하고 있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이 좀 갑작스러운 어떤 악재 출현하지 않는다면 거의 이제 연초 불장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좀 포트를 해놨는데, 어쨌든 대만도 전고점 부근에 있다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해 증시도 박스권에서 언제는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위치로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일 증시 주간 차트로 보더라도 역시나 이제 고공권의 인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프랑스도 고공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가 코로나로 이제 푹 빠졌을 때잖아요. 그때 이상에서 지금 솟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고점으로 딱 올려놨네요. 유로스톡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모두 지금 뭔가 연초에 불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제가 볼 땐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매크로적인 흐름도 이제 그렇죠.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진 측면에서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확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증시가 대놓고 위로 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지금 맞물려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참 이게 100% 어떤 팩트로서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뭐 어떤 흐름이나 방향을 얘기할 때는 정도 한 60, 70% 정도 이거 좀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 어떤 흐름이다는 식으로 이제 압축되면 상방에 대해서는 또 베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직관적인 부분도 같이 좀 결부해가지고 좀 설명드린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거가 100%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는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상승의 어떤 퍼즐로 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들을 수립했고, 시나리오를 그쪽으로 갖고 이제 포트도 거기에 맞는 어떤 방향으로 연말에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때문에 좀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때 이제 쇼크 쳤다가 조금 이제 어제 마이너스로 가긴 했지만
야,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예, 뭐 러시아가 잠가버리면 뭐 급등하는 건 당연하니까. 예, 그래서 요 추이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보면 먼저 이제 뭐 제목에도 달았듯이 이번 12월 달부터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예. 개인이 코스피장에서 5조 5천억을 팔았고요. 순매도. 외국인이 3조 순매수, 기관이 2조 4천억을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 개인이 5천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이제 그걸 뭐 다 받아내는 흐름이었네요. 양시장 합쳐서 이제 거의 뭐 6조가 넘네요. 그렇죠. 개인이 판 게. 그만큼 12월에 어떤 지지부진함은 사실 개인들의 어떤 수급, 세금 이슈로 인한 수급이 좀 영향을 미쳤다 해석해야 될 것 같고, 다소 좀 왜곡된 거죠, 결국. 왜냐면 이제 세금 이슈가 이제 연초 1월 이제 개장하면 이제 사라지니까 사실상 이제 왜곡된 시세를 만들어낸 게 많았을 거고, 이걸 또 역이용하려는 어떤 측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가 등락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12월 달 외국인은 2조 8천억의 선물까지 순매수를 했네요. 뭐 파생에서도 외국인들은 상당한 어떤 강세 포지션을 좀 잡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 10% 그리고 5, 6% 정도 밀려있는 상태로 내년에 상방으로 칠 준비들은 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시총 상위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좀 특징주들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여전히 이제 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중장기 평선 요거를 돌파해가지고 위로 솟구쳤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 추세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전자 역시 오늘 보시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빵 돌파했죠. 그래서 견조한 상승 추세, 특히나 이제 그 흐름을 추세를 만든 게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게, 그리고 기관 수급도 최근에 가세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고, 역시나 이제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긴 했지만 최근에 매수하는 추세고, 기관도 이제 붙으면서 결국은 추세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서 보시면 LG전자가 오랜만에 5% 넘게 상승했어요. 바닥권 대비 지금 많이 좀 올라오고 있죠. 오늘 이제 애플카 이슈가 이제 크게 불면서 LG 노텍과 함께 이제 애플카의 어떤 부품을 이제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강력하게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이미 이제 아이폰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에 이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장 사업부를 또 이제 애플과 이제 밀접한 그 마그나와 같이 또 합작사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애플카의 어떤 최대 어떤 수혜주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계속 불 수밖에 없고, 애플카가 이제 예상보다 좀 빨리 2년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오늘 이제 한 기사 보도, 해외 보도에 의해서 오늘 강한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LG노텍도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야, 이 박스권 1년 동안 정말 엄청난 제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은 돌파하고 이제 위로 치는 흐름이 되네요. 메타버스와 애플카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또 이슈화 되면서 사실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돼 있었는데 추세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IT 종목들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2.4%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많죠. 삼성전기는 분석해드렸지만, 오늘은 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 확대를 한다는, 베트남 법인 1조 원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모멘텀적으로 좀 연결됐던 것 같은데요. 이번 삼성전기의 이제 대규모 1조 원 투자는 상당한 어떤 성장 그 동력이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하는 그런 메인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보다 이제 부각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FCBGA라는 반도체 패키지 판 중에서도 이제 제조 난도가 가장 높은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라고 합니다. 고성능 및 고밀도 회로 연결이 필요한 이제 CPU, GPU,
중앙 처리 장치라든지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런 데 이제 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연간 14%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네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이제 고성장을 하는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 시장을 점유해 나가겠다. 일단은 뭐 삼성전기는 이쪽 분야 플래그십 모바일 AP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점유율 기술력에서 업계 1위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기, LG노텍이라는 또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격 기업들이 최근에 강세, LG노텍은 이제 아예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IT 업종에 대한 어떤 전망은 굉장히 밝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또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대장들이 나가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소부장부터 해가지고 중형주, 소형주로 쭉 내려오면서 군집을 이루고, 또 이제 업종 자체가 리레이팅 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증시의 어떤 40% 정도 IT 섹터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내년도 시장이 좋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IT가 움직인다는 건. 그래서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5대 이제 IT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는 내년도 지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LG전자까지 해서 매우 좋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내어주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의미심장했던 거는 그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오늘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 헬스케어가 0.8%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도 0.25% 상승인데요. 이게 이제 뭐 별로 상승 안 했는데 이제 뭐가 이제 의미 있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화이자 이제 먹는 치료제, 그게 이제 그 미국 FDA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됐죠. 기존에 이제 머크가 또 이렇게 또 임상 좋은 결과 냈고 막 이럴 때마다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폭락을 했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엔 양전환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주가가 민감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고, 이게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방에 대한 경직이, 이 이슈로 인한 하방 경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그 다음을 지금 뭔가 향해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겠다는 그런 거. 그만큼 코로나 모멘텀이 다 빠져 있는 주가 수준, 밸류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이슈에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됐다? 뭐 그런 물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쉽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결국 오늘 시세 흐름은 굉장히 의미가 좀 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어떤 이 경구치료제 승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양전환이 됐다. 이제 코로나에서 좀 빠져나가는, 주가가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자동차 쪽, 현대모비스도 지금 보시면 중장기 평선 위로인데 딱 올라오죠. 또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같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것도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하여튼 결국 좋은 기업은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급등을 해내가지고 2차전지 업체들도 좋았습니다. LNF 3.8%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 2.4% 상승,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코스피 쪽에서 LG화학도 1.4% 상승, 삼성 SDI도 1.7% 상승에 SK이노베이션도 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KI테크놀로지도 1%대 상승해서 테슬라 이제 더 이상 주식 팔 게 없다 뭐 이러면서 뭐 급등했죠.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ST팜 같은 경우 신고가 부근에서 2%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KMW가 지금 바닥권에서 듬성듬성 바닥을 좀 형성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 5G 대표격이기 때문에
KMW의 어떤 흐름도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도 듬성듬성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올해 최악의 업종이 어떻게 보면 이제 5G 업종이죠. 예, 이렇게 야 정말 심하게 무너졌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장주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고영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다 좋았습니다. TSK도 2.8% 상승, 심텍이 이제 뭐 DDR5 대장주긴 하죠. 9.6% 상승. 유진네크도 2.6% 상승, PSK 3% 상승, 테스나 4% 상승, 해성DS 1.5% 상승, LOT 백큐미 5.6% 상승으로 와 오늘 중장기 평선을 뚫어냈네요. LX 세미콘도 3.7% 상승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아주 좋은 어떤 흐름, SFA 반도체도 3%대 상승, SFA 1.9% 상승. 바이오 쪽은 오늘 대체적으로 안 좋았네요. HK 이노엔이 오늘 이제 기술 이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기술 이전 발표하면 일단 떨어집니다. 예. 어쨌든 이게 계약금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예, 선급금 계약금이 이제 30억 정도밖에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쪽이잖아요. 캐나다 북미 쪽 최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마일스톤이 조 단위를 넘지 못했네요. 예, 6,400억. 그래서 어쨌든 그 모멘텀이 최근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빠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SK 바이오팜이 시총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쭉 이제 아래쪽에 좀 위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쪽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소식이었죠. 그래서 433억 규모. 이미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그 이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이제 뭐 좋은 어떤 내용들이 임상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이제 크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주가에 대한 어떤 영향도는 좀 미미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그 NK맥스가 좀 강했죠. 3.9% 정도 강세였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난치성 육종암 환자의 종양 80% 관해다. 키트로다 이제 면역항암제 병용 환자에서 확인을 했다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들을 계속 내어주고 있어요. NK맥스가 이게 또 FDA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 동정적 사용 승인은 그 뭐 치료제 없는 분야 있잖아요. 굉장히 위급한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이 개발 중이나 아직 판매가 받지 못한 신약의 사용을 승인해서 치료에 어떤 기회를 주는 어떤 FDA의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불응성 고용암 임상 1상에서 이 NK맥스의 어떤 파이프라인 그리고 키트루다의 어떤 병용 그 임상에서 육종암 1종인 결합 조직성 소원형 세포종, 뭐 이름이 참 어렵네요. 환자에게 적용한 어떤 결과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육종암은 굉장히 희귀암인데요. 기존 화학 치료에도 이제 변화가 없고 화학 치료로도 안 되고 면역 관문 억제제인 바벤시오, 임핀지 이런 데서도 치료 반응률이 0%인 악성 종양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는데, 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어쨌든 뭐 좋은 결과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시세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요. 전체 센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센티가 좋게 되면 급등할 거고, 사실상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우르르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것들이 그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전하는데 왜 안 올라? 그러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의 어떤 특성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특성이 이제 뭐 향후에도 계속 이제 존속한다, 계속 이제 반복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번 바이오의 어떤 여러 사이클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그 기록을 많이 남겼죠. 예, 그래서 리마인드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백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돼서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패턴화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거래 전략을 가지고 세워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플로우 개념이잖아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시장이라는 건 계속 이제 어떤 진보한다든지 진화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방식이 돈 버는 방식이면 어느 순간은 그 방식으로 이제 누구나 쓰려고 하고 인식되면서 또 통용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같이 진화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응의 문제일 수 있고요. 시장 순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주식에서 어떤 특화된 방법들을 알아나가게 되는 거 그리고 승률 높은 방식을 알게 된 거는 결국 계속적인 어떤 관찰과 시장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예. 왜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장에서 많은 게 아니라 이 미인대회 같은 거잖아요. 미인대회 같은 거. 예? 케인즈가 이게 얘기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예. 아마 이해가 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외국 보도인데, 예,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제넨텍이라는 이제 회사가, 세포치료제, 리니지, 이제 테라피틱스, 리니지셀 테라피틱스라는 어떤 기업의 세포치료제, 약물을 이제 사들이는 이제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딜 같은 것들이 지금 가장 이제 유망한 어떤 분야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번 이제 뭐 바이오 회사들이 내년도에는 본격화 그냥 쇼핑을 즐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이자 같은 기업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도는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내년에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 계속 저는 포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애플과 관련된 내용, 요 내용이죠. 내년 9월 달에 나오나 해서 대만 언론에서 2년 앞당겨서 출시라는 어떤 보도가 나는데 이게 뭐 사실 뭐 팩트인지는 모르죠. 어쨌든 오늘 주식들이 이거에 좀 반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만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준비 작업이 분주하다 해서 전망이라 가지고 이 부분은 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받아들여야지 사실 모릅니다. 애플이 내년도 9월 애플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다. 이는 본래 계획 대비 2년 가까이 당겨진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매체들이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애플카의 어떤 발표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애플 주가도 뭐 당연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투자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사실 애플카의 부품 밸류 체인이 당연히 엄청난 주가의 어떤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이 LG 쪽에서 아마 그렇게 또 상승으로 좀 연결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좀 체크를 집중해야겠죠. 애플카의 어떤 이슈 그리고 확정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LG 쪽이라는 거, LG전자, LG노텍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두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현대차 그룹주, LG 그룹주는 뭐 사실 제가 이번에 뭐 여의도 강연에서도 뭐 1급지는 아니지만 1급지는 이제 바이오 이제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는 얘기를 좀 했고 2급지에서 또 탑픽 섹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내년도 기대가 됩니다. 이 분야 상당히 또 시장에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내년은 또 인텔의 모빌아이가 또 자율주행 기업 모빌아이가 상장을 할 것이고 또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면 내년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한 또 관련주들의 퍼포먼스가 주가 어떤 퍼포먼스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요. 역시나 IT 종목이 많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이 나란히 1위부터 4위까지, 그리고 셀트리온이 와우 그래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IT 종목이 그냥 다 차지했네요. LNF, 심텍, 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인탑스, LX세미콘, 주성엔지니어, 파트론, 동진세미캠, 신고가 영역 계속 이어가고 있죠. 동진세미캠, 파인테크닉스, SFA 반도체, BH 하나만 다 IT네요. 반도체 혹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은 메지온, 내년 FDA 승인 가능성 있는 첨보, 뭐 솔브레인, 이어텍 반도체 이런 쪽 주로 있네요. 그래서 오늘 수급 요랬고 내년도의 어떤 흐름들을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수급들이 연말에 좋다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 장 그리고 오늘 종목들 체크 요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제목처럼 개인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물량들을 이제 계속 연말에 내놓고 있고, 메이저들은 계속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파악되잖아요. 계속 그 유망한 것들을 계속 주구장창 지금 연말에 지금 담는 거 보이시죠? 개인들이 던지는 걸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트를 좀 집중 잘 만든다면 이번 연말에 결국은 내년도 불장에 정말 중요했던 기회라는 거를 아마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 어떻게 보면 뭐 약속도 많으시고 또 일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주식장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뭔가를 큰 걸 준비하는 그런 단계 어떤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29일, 30일 이 이튿날에 대한 또 추후의 어떤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을 또 확률 높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퇴근길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